우주 여행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버진 갤럭틱,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고기 시장을 대체역으로 바꿔버리겠다는 비욘드 밋,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과 비욘드 밋은 지금 매수하기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버진 갤럭틱과 비욘드 밋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버진 갤럭틱은 우주 관광 사업을 하려는 기업입니다. 로켓부터 세일즈 및 마케팅까지 버진 갤럭틱이 전부 해결하는 수직 통합형 구조를 가졌죠. 아직 운행을 하고 있진 않으며 600명 정도가 이미 예약을 해두었다 합니다. 먼저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우주선들은 로켓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렸었습니다. 단순하게 비행기가 서울에서 LA까지 비행 후 비행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우주 관광 산업 또는 모든 우주 산업이 대중화하는 데의 핵심은 로켓을 재사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전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핵심 자원으로 가지고 있죠. 버진 갤럭틱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주 관광 산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사뭇 다른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나이트2라는 비행기에 스페이스십2라는 우주선을 부착한 상태로 고도 13.7km까지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십2를 떨어뜨리죠. 스페이스십2는 떨어지다가 로켓 엔진을 점화하며 일반 우주선처럼 우주까지 도달합니다. 이를 통하여 스페이스십2에 탑승한 고객들에게 몇 분간 우주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죠. 화이트 나이트와 스페이스십2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화이트 나이트는 단순하게 우주선을 상공 13km까지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민항기가 사용하는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어 있죠. 이미 271회의 테스팅 비행을 끝마쳤으며 50회는 우주선인 스페이스십2를 부착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합니다. 스페이스십2는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입니다. 실제 탑승객이 여기에 탑승을 하며 우주에 갔다가 안전하게 지상까지 돌아오는 역할을 하죠. 최고 속력은 마하 3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최장 비행 시간은 90분이라 합니다. 우주에서 셔틀콕처럼 18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버진 갤럭틱은 이러한 기술을 윙 페더링이라고 부르죠. 다시 지구로 복귀 후 상공 17km부터는 로켓 출력 없이 글라이딩을 하여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버진 갤럭틱은 로켓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고체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이브리드 로켓으로 18년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운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600여 명이 미리 예약을 해두었으며 80밀리언, 95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치금으로 미리 지불이 되어 있죠. 1인당 여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25만 달러, 한화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600명이 환불하지 않고 모두가 여행을 한다면 1,8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버진 갤럭틱은 사용할 수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버진 갤럭틱은 티켓의 가격을 수요에 따라 더 올릴 생각이라 합니다.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봐야겠죠. 신기하게도 매출이 있습니다. 정부 및 연구소들과 계약을 하여 적지만 3.8밀리언 달러 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R&D,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으며 적자를 보고 있죠. 현금을 약 492밀리언 달러 6천억 원 정도로 보유하고 있어 운영을 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우주산업시장의 크기에 대하여도 잠깐 논의해봐야겠죠. 우주시장은 2017년도 기준 385빌리언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인공위성과 관련된 산업들이죠. 연평균 6%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40년도에는 1,0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하면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먼저 듭니다. 현재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은 폭발만 아니라면 어떠한 단계에서 멈춰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합니다. 애초에 글라이딩을 하여 착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일반적인 로켓들과는 다르게 수평으로 이륙을 한다는 점도 승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더불어 3박 4일의 일정 중 3일은 교육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만큼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죠. 버진 갤럭틱에 대한 제 생각도 짧게 나눠보죠. 사실 현재로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제 우주 관광 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없으며 비용도 아직 잘 모르기에 마진과 같은 수치를 계산해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수익성이 얼마나 뛰어난 사업인지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CEO인 리처드 브랜슨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한 분으로 응원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다려봐야 하는 기업 또는 소액만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비욘드 밋입니다. 비욘드 밋은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 단백질로 고기를 만들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고기를 대체하겠다는 파괴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비욘드 밋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고기는 대체로 아미노산, 지질, 탄수화물,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죠. 즉 성분 자체는 식물에서 전부 추출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노란 완두콩, 녹두, 파바빈, 현미 등에서 단백질을 추출한다 하죠. 그리고 분리한 단백질을 서로 엮어서 하나의 구조물로 만든다 합니다. 이 단백질의 여러가지 맛, 색깔, 특징을 구성하는 성분을 첨가하여 제품을 완성시키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두 가지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레디 투 쿡 제품과 냉동식품인 레디 투 힛 제품으로 나뉘죠. 먼저 레디 투 쿡 제품은 5가지를 판매하고 있으나 4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비욘드 버거는 비욘드 밋의 플래그십 제품으로 매출의 64%나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버거 패티를 만들고 있죠. 비욘드 비프는 다진 소고기를 모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포화지방이 일반 고기 대비 25% 정도 낮다 하며 총 매출의 8%를 기여하고 있죠. 비욘드 소세지는 돼지고기 소세지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합니다. 3가지 맛이 출시되어 있으며 총 매출의 23%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욘드 프라이 치킨은 치킨 너겟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 같습니다. 현재 KFC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두 번째 제품 라인은 레디 투 힛 냉동식품이며 아직 1개의 제품밖에 없습니다. 비욘드 밋 크럼버스는 냉동 다진 소고기이며 총 매출의 5%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밋은 전체적으로 소, 돼지, 닭고기를 대체하려 하고 있죠. 판매 방식은 총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식료품 판매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8,000여 곳에 납품하고 있죠. KFC와 같은 음식점에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36,000여 곳에 납품하고 있다 합니다. 최근에 스타벅스 영상에서 비욘드 밋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언급했었죠. 국제시장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매출 비중이 8%였는데 2019년도에는 16%로 성장했거든요. 더불어 매출 자체가 1년간 3배가 넘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시장에 상당히 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대체육처럼 채식주의자용 고기라고 마케팅하지 않았거든요. 고기 전문점에 비욘드 밋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 육류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타겟 연령층을 밀레니얼들과 젠지로 잡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87만 명이며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서 및 스타들도 대거 활용하고 있으며 래퍼인 스눕독도 참여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대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샘플을 꽤나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무려 42만 8천여 개를 시중에 뿌렸다고 하죠. 재무도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매년 2배에서 3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지만 30밀리언 400억 원 안으로 적자를 보고 있죠. 다만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매출이 297밀리언 달러인데 매출 총이익이 99밀리언 달러로 식료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30% 정도가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규모의 경제도 똑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흥미로운 수치였습니다. 더불어 부채 및 전체적인 자산 자체가 매우 가볍습니다. 제조 부분을 전부 외주를 줘서 그런 거겠죠. 이제 비욘드 밋에 대한 제 생각을 남겨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비욘드 밋의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대체육으로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친한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식료품으로서 어떠냐고 여쭤봐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더불어 매출이 300밀리언 정도에 시가총액이 10빌리언으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대충 30배 정도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는 이해를 하려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비욘드 밋은 어쨌든 소비자 업종이니까요. 물론 제조 과정을 전부 아웃소싱을 해주고 있어서 가능한 멀티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수 진입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기 시장을 침투하려는 비욘드 밋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사진 않아도 돼 보입니다. 고기 시장은 글로벌하게 1000조 원이 넘는 시장이며 성장하려면 얼마든지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더불어 아직 대중에게 언제쯤 일반적인 식자재로 자리 잡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알기 어렵거든요. 흡사 인터넷이 좋은 것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아셨지만 대중화되는 데에는 거의 20에서 30년이 걸렸죠. 또 소비재 시장에는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즉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돈을 쏟아부어 대체육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죠.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는 비욘드 밋이 무슨 방어수단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밋의 주식을 약간만 사두고 지켜보는 정도가 현 상태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버진 갤럭틱과 비욘드 밋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